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반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 깊은 사태 발전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인 이것입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확실하게 굳히겠다. 이미 그것은 결정난 사안이고 트럼프가 이를 바꿀 수 없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핵 보유국이라는 카드로 미국에 맞선다. 라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일종의 외교적인 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이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 그것도 국빈 방문이라는 것. 지금 현재 북한은 유엔의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일종의 피의자 국가입니다. 일종의 범죄자 국가입니다. 그런 범죄자 국가를 G2, 세계의 양대 지도국 중에 하나인 중국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국빈 방문을 한다는 것. 이것은 대놓고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에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문제는 다르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북한이 핵을 확산하지 않는다는 것. 중동 지역이라든가 또는 다른 테러 단체의 핵무기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촉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외교적인 포석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올린 시진핑과 김정은의 노림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핵 보유국 굳히기. 최근에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북한 내의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북한 간부들에게 배포된 강연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 보유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고 이미 그들의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허점, 시간 끌기 전략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핵 보유국 굳히기에 나설 것이다. 트럼프가 이를 얼마나 강력하게 제재하고 일종의 카운터 펀치를 날리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는 피의자 국가에게 G2 지도자가 화려한 국빈 방문을 한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범죄자의 범죄 혐의를 면탈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범죄 은닉 행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범죄 피의자 지원 혐의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노림수 포석은 화려한 북중 동맹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까지 집어넣으면 북중러 동맹.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한미일 동맹에 맞서서 북중러의 찰떡궁합을 과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의 하나의 강력한 축으로서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의 국빈 방문이라는 카드로 가장 기묘한 시기에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북중의 혈맹 관계를 세계에 과시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당연히 유엔 제재의 맞서기입니다. 한창 유엔 제재가 가속화되고 그리고 세계의 눈이 중국에 쏠려 있을 때만 하더라도 2018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8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 부분 중국이 세계의 눈치를 보느라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듯한 제스처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빈 방문을 통해서 이 대북 제재에 중국 쪽의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 지원, 대규모, 푸틴이 약속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이번에 대규모, 왜냐하면 국제 세계 UNA, 세계 농업기구가 북한이 이번에 100만 톤 이상 쌀이 부족하다, 식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꾸 뻔뿌질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의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명분이 서는 일이라고 그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봐라, 너희들의 지원이 없어도 그깟 알량한 무슨 뭐 남아도는 쌀 뭐 얼마 준다고 생색내기 이런 것 없어도 우리는 러시아 푸틴과 시진핑 그리고 세계 농업기구 이런 것의 세계 식량 계획 이런 것의 지원을 받아서도 우리는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은 대내외에 과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진핑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트럼프와의 미중 이른바 이 무역전쟁, 이 화웨이까지 이어지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정말 세계적인 대결에서 중요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을 할 계산이 바로 섰을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시진핑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미국 당신들은 우리가 불리한 관세 그리고 또 우리가 역시 또 코너에 몰리고 있는 화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밀어붙이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우리에 대한 강공을 계속하게 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갈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또는 유엔의 대북 제재의 키를 우리가 쥐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당신들의 공격을 받는 만큼 우리는 북한을 지원을 해줄 것이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며 트럼프 당신이 얘기하는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미국 내 선거 전략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진핑은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홍콩 사태의 관심 돌리기. 최근에 캐리 람 홍콩의 행정장관이 범죄인 송환법을 폐기하고 사실상 폐기하고 폐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심야에 사과 성명을 낸 것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에 우산혁명, 우산 시위 때는 중국이 이겼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시위를 벌이고 격렬한 충돌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행정장관인 홍콩 주민들 당신들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는 안 된다. 중국 최고인민위원회에서 후보를 일단 서너 명을 선출한다. 이런 식의 중국의 카드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시진핑의 중국이 KO패를 당했습니다. 중국은 1989년 6월天安문 사태 때는 탱크를 동원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학살한 강경 진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30년 만에 수십만 인파가 홍콩 시내를 뒤덮으니까 중국도 결국은 캐리 람을 통해서 이 법안을 폐기하고 사과 성명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후퇴가 불가피한 국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 시진핑에게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의 신장, 위구르, 티벳, 중국이 강제 합병한 두 개의 소수 민족 국가 이런 나라들의 이런 자치구의 대중국 항거 저항 움직임 그리고 대만의 독립 이런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시진핑의 일단 독재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자유의 흐름에 맞서서 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재선이 불안한 트럼프에게 시진핑은 당신은 재선을 걱정해야 되는 4년짜리 대통령이지만 나는 종신 황제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일종의
헤게모니 과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은 나이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1953년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 66세인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국가 주석의 연임 임기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사실상 시진핑의 종신제 집권을 가능하게 열어뒀습니다. 종신제를 하지 않냐고 최소한 3선만 한다고 해도 앞으로 약 9년의 임기가 시진핑에게는 더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나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동갑입니다. 1952년생 67살. 67살의 푸틴은 네 번째 대통령 임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 임기를 마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푸틴은 5년이 더 남았는데 그렇다면 푸틴은 20년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스탈린 이후의 최장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의 재선을 걱정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재선을 걱정하는 트럼프에게 시진핑은 나는 황제고 당신은 재선을 걱정하다. 누가 앞으로 이 게임에서 키를 주게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과시하는 이상 6가지가 시진핑과 김정은의 노림수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반면 무능한 중재자, 촉진자, 동북아 균형론자,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도 망쳐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구고를 해야 되고 이런 빈깡통 외교 무능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